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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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 어디를 가도 손색이 없어 그 자부심이 남다른데, 이곳 밴쿠버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한인문화의 날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슈 & 포커스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이용훈 한인회장의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있어서 설왕설에 말이 많은데, 결국 한인회 내부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임시총회 소집 신청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이슈 &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귀족적인 취미로 여겨지고 있어 재력이나 여유가 없으면 하기 힘든 취미라는 승마. 그러나 가까운 곳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승마 체험장이 있다고 해서 김은성이 간다가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이곳 밴쿠버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 즉 한국 문화를 이곳 밴쿠버에까지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대 문화의 세계화는 전통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슈 & 포커스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한인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 Dynamics of Modern Korea. 제가 이게 이번에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인볼브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제가 좀 구상을 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복합 다문화 사회에서 한인 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작한 한인 문화의 날 행사는 2002년 5월 18일 센트럴파크의 스완가드 스테디움에서 제1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리안 헤리티지 데이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메트로 밴쿠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과 음식 등을 선보이며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인문화의 날 행사는 한인문화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2014년에는 13번째 한인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 전통 무용, 사물놀이, 전통 음식 등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왔으며, 최근에는 K-팝 콘테스트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를 열어 한국의 현대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석필원 회장의 취임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한 한인문화협회. 올해에는 변화된 한인문화의 날 행사를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월 19일 한인문화협회의 이 취임을 방송한 바 있는데요. 신임 석필원 회장은 변화를 재차 강조하며 변화된 한인문화의 날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지 석필원 회장을 직접 만나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 한인문화의 날 행사에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행사 장소의 변경입니다. 한인문화협회는 최근 몇 해 동안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코키틀람 지역의 블루마운틴 파크에서 한인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장소의 변화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석필원 회장에게 직접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나무 숲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입구가 사방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와서 나가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왔다 나갔는지 통제가 안 되는 데다가 우선 규모가 조금 이렇게 좁아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버스들이 일단은 메트로타운 루프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데고, 센트럴파크이 버스나 이런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차가 없어도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해보고요. 이어 석필원 회장은 기존의 행사 홍보 차원을 넘어선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다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석 회장. 어떤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요번에는 한인 단체의 그 신문 또는 미디어에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조금 저희가 집중해서 도저히 모르는 사람은 없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샤 TV에서 샤 케이블에서 저희들을 30초씩 100회를 6월 달부터 5월 말 6월 달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합니다. 한인문화협회는 현재 행사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부분에서는 공중가래를 비롯하여 줄타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빔밥 시식, 태권도 토너먼트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의 연수구 구립 윈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과 난타, 비보이, 페이스 페인팅, 아리랑을 주제로 한 플래시몹 등 한국의 현대 문화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식 때문에 온답니다. 첫째가 음식이고 둘째가 컬처. 그래서 음식을 이번에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악보를 인터넷에다 공개하면 그 플래시몹에 참가하고 싶은 그 사람들은 그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고 있다가 그날 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맞으면 그날에 아주 빅쇼가 될 겁니다. 이 외에도 6.25 참전 유공자 초청 사진 전시, 행사 다음 날인 17일 연수구립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껏 본 적 없는 한인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한인문화협회.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의 장소 지원과 기업체 후원, 그리고 부스 판매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기존 행사, 큰 행사에 걸맞는 재정 확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데를 가보면 너희 커뮤니티에서는 몇 %를 재정 지원을 하느냐 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직 블레임하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TV 코리아를 통해서 이거는 한인들의 행사거든요. 우리를 알리는 우리 행사인데 적극 정말 도와주셔서 이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리고 뉴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인의 화합과 각 단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멋진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인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이슈앤포커스에서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31일 결산 기자회견에 대해 뉴스토리는 한인회가 공들여 준비한 숫자 변명을 듣는 자리였음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개보수 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영훈 회장과 김진욱 개보수 추진위원회 상반된 입장 역시 전달해드렸습니다. 3월 31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 의혹. 밴쿠버 다수의 언론사가 더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 지금 뉴스토리 제작진은 한인 회원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신방민 PD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인 회원으로부터 제작진 앞으로 전달되었다는 이메일,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밴쿠버 한인회 정회원 최문현이라고 밝힌 분이었는데요. 임시총회 소집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쪽에 이메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가 개최되도록 일자를 공고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와 함께 5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안건을 살펴보면 한인회관 개보수에 관련한 특별감사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한인회 운영 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회계보고 요청, 전반적 한인회 운영에 관한 한인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질의와 대책, 노인의 지분 10% 상승분에 관한 타당성 검토, 임시총회 공고일 전에 적절히 상정된 사안에 대한 의제 도출 결과, 이렇게 5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제작진에 전달한 분께서는 어떤 이유로 5가지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요청했는지 궁금하군요. 밴쿠버 한인회 최문현 회원은 4월 8일 임시총회 소집 요청건을 한인회 측에 이미 문서로 전달을 한 상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밴쿠버 한인회 정회원 최문현 씨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인 회장 측에서는 외부에다가 더 이상 중구난방식으로 물어보고 보여줄 거 이런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명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는 건 없고 오히려 1가지, 2가지씩 의혹이 더 나오더라고요. 회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특검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 구속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레코드에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에 관해서만큼은 100%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다 이거죠. 아무것도 의혹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잘한 거를 드러내 보여주면 본인이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가 아닌 일반 회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4년 한인회 정관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15조에는 회원의 10% 이상이 요청할 때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인회에 현재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68명입니다. 즉 7명 이상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을 하면 21일 이내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3장 15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요청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임시총회의 목적을 명시한 사유서, 임시총회 요청자의 서명을 받은 서류,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인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본회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단 상기 서류가 분사적으로 송달된 것을 합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21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 공고를 하거나 한국계 일간지 또는 주간지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요청자의 임시총회 과반수가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인회 측 입장은 어떠한가요? 특별 취재팀이 이용훈 한인회장과 이것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한인회 사무장 그리고 김영필 이사장과도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임시총회 소집 신청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특별감사 구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특별감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수년 전 서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전례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는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총회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년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총회 당일에 많은 회원이 등록하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임시총회 당일에 많은 회원이 등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저희 뉴스토리에서 보도해드렸던 무궁화재단의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관련된
어떤 상반된 입장, 이용훈 한인회장과 무궁화재단의 오유순 이사장과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무궁화재단의 오유순 이사장이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한 통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궁화재단에 그 납부한 한인회관 건립기금의 경우 처음부터 기부자들이 무궁화재단 앞으로 체크를 써주었고 이 기부금은 한인회관 건립기금, 개보수가 아닌 한인회관 건립기금 명목으로 무궁화재단 계좌에 들어가 있다고 입장을 정확히 밝혔고요. 한인회에다가도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달라 이렇게 메일을 이미 전달을 했다고 저희 쪽에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결산 보고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투성이었던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 이번 임시총회 신청건은 언론사나 단체가 아닌 일반 회원이 신청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인 회원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한인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황골 탈퇴를 위한 용단으로 봐달라는 임시총회 신청 발의자 대표 최문현 회원. 이번 계기를 통해 한인회 역시 투명성 있고 신뢰가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리 제작진은 임시총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승마하면 재력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취미생활로 여겨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을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나 노력이 장난 아니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가까운 곳에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승마 체험장이 있다고 해서 김은성이 간다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승마의 세계로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성이 짠다! 최근 건강과 관련 승마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에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좋다는 승마. 배불뚝이 김은성을 태워야 하는 이 말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저와 함께 승마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하는 조금 불쌍한 금순이를 소개합니다. 걸음걸이가 늠름해 보이죠? 먼저 선생님의 말 타는 시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참 쉬워 보이죠? 말을 올라타기 전에 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말은 공격성이 없는데 그 대신 겁이 많아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나 무서워하는 게 있을 때는 회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회피할 수 없을 때 방어를 해야 돼요. 그죠? 방어하는 수단은 누가 감독님 막 착하시죠? 네. 근데 누가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 들어줘. 확 치워버리죠. 그죠? 네. 애들도 마찬가지죠. 싫어하는 거 있을 때는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게 발로 찰 수도 있고 뒷발질을 할 수도 있고 옆발질, 앞발질, 입으로 물을 수도 있죠. 그래요? 예. 자, 너와 나는 교감하는 거야 지금. 자, 냄새를 맡고 나의 향기를 느껴봐. 금순아, 나의 향기를 느껴봐. 우리 금순이와 친해지기 위해 저의 냄새를 맡게 하고 쓰다듬고 손질까지 해줍니다. 저랑 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하하, 드디어 제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안장을 말 등에 얹고 제갈과 고삐를 물립니다. 사실 말 타기 전에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긴장돼 죽겠어요. 먼저 말과 함께 스텝을 밟으며 우리 금순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자, 드디어 말등에 올라타 봅니다. 자세가 엉성하다 보니 바로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네요. 언뜻이 앞으로 당겨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머리 똑바로 세우시고요. 머리 밑에 어깨 조금 더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그다음에 어깨 밑에 엉덩이, 그 밑에 발 뒤꿈치가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말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는 저 모습 장하다 김은성. 근데 엉덩이를 가볍게 많이 밀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금순이는 제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고 선생님은 계속 지적하시고 금순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직은 많이 어색하지만 이젠 제법 친숙해졌는지 약간 속도를 내봅니다. 힘들었지? 야, 나의 무게를 네가 버텨내다니 정말 대단하네. 우리 금순이 사랑해요. 승마가 조금 생소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 굉장히 재미도 있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배도 나오고 통통해서 말이 다칠 줄 알았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말이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도 탈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도 없고 건강도 찾고 다음 주말엔 가족과 함께 말을 타러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은성이 간다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단기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가운데 빅토리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과 그 직원 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슨 페닉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맥도날드가 형사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 페닉 장관은 문제가 된 맥도날드의 지점장이 만약 처음 지원 시부터 거짓된 조건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시했다면 캐나다 세관에 의해 이민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지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캐나다인과 같은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며 가맹점으로서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기 환자 보호시설의 의사들은 이제는 캐나다 내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캐나다 의학협회 전화를 통해 안락사의 방향과 지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캐나다 연방법원이 2012년에 BC주 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상소 제기를 기각한다면 안락사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은 BC주 법원이 글로리아 테일러가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헌법적 면제를 허용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당사자의 변론을 듣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루게릭병 환자였던 글로리아는 이 법적인 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고 합니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주름집니다. 한인 문화의 날 행사가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